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잘 쓸 줄 모르겠는데 너무 겁도 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뭐가 손에 잡히질 않아서 써봅니다. 저는 30대 여자 직장인이고 저희 엄마와 아빠는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유는 아빠의 외도입니다.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바람을 피워왔습니다. 어릴 적 초 3, 4였을 때 저희 집으로 웬 남자 둘이 찾아와 엄마에게 아빠의 외도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고 그 아저씨 둘에게 엄마가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 아저씨들이 가고 난 후 저와 동생은 거실에서 엄마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꺼이꺼이 서럽게 울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불안정한 가정환경,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그 나이대에 안 겪어도 될 일들을 일찍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커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빠의 외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는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엄마가 큰 결심을 했는데 2018년경 제가 28살,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에 또다시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빠의 카톡 사진이 웬 낯선 여자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 저는 이걸 캡처해서 아빠한테 뭐냐고 했고 엄마도 이 사진을 이미 확인한 후였습니다. 같은 직원들이랑 산에 갔을 때 찍어준 사진인데 잘못 올라간 것 같다며 황급히 사진을 내리던 아빠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세신사로 종사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동생은 일찍 결혼하고 출가해서 세세하게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엄마한테 이제 우리 다 컸으니까 아빠 같은 사람이랑 이혼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치만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했던 엄마는 이혼이 어디 쉽냐며 그냥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아빠가 집에만 오면 그렇게 투정을 하고 엄마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잡아서 트집을 잡고 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살림을 잘 못해서 음식을 잘 못해서 날씬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아서 아빠가 그래서 바깥으로 놔두는구나. 그래서 바람을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집으며 어디 청소나 정리가 덜 된 곳이 있는지 헤집고 뭐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렇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버릇없이 얘기하면서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엄마한테 못되게 많이 굴었었네요. 저도 솔직히 집에서 또래들보다 집안 이것저것 신경 쓰고 대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느라 힘들고 피곤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쉬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건 엄마가 우울증으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또 집에서 누구 하나 엄마한테 살갑게 하지도 않고 남편은 맨날 바깥으로 나돌고 남들이랑 비교하며 무시하고 하다 보니 살림에 큰 재미를 못 붙이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며 돈도 안 버는데 살만 뒤룩뒤룩 쪘다는 소리도 하고 저도 언젠간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결혼할 남자에게 보이는 건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들만큼 단란하지는 않아도 지저분하고 못나 보이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워놓고 관리해두고 싶은 마음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청소하고 갖다 버리고 더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피곤도 하고 짜증이 많았고요. 하여간 지금 곱씹어도 엄마는 이 집안의 방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만 좀 다른 엄마들 하는 만큼만 역량을 끌어올리면 아빠 트집도 덜할 거고 또 밖에 나가서 나도 우리 집에 대해 소개하거나 초대할 때
덜 창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저와의 가정환경, 가정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이 부분 때문에 서글프고 부럽고 또 마음이 왠지 계속 힘들고 그랬거든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빠는 허구한 날 바람 피우고 엄마는 뚱뚱하고 요리도 못하고 등등 이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참 많이 싸우고 엄마를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2월 말 저희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주말이었는데 아침에 엄마는 외출하시고 저는 피곤하지만 뭐 하나라도 치워볼까 싶어 냉장고랑 베란다랑 여기저기 청소를 하는데 또 상한 반찬이 몇 개 나오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빽빽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지금 엄마가 나들이 갈 때냐고 지금 집에서 치울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돈도 안 벌면서 그렇게 나갈 줄만 아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문자로 답장이 오는데 엄마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로부터 며칠 뒤 이사를 가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엄마가 돌연 이사를 안 가겠다 선언한 겁니다. 보통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통보하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엄마가 부동산에 집도 내놓은 상태였고 그날로부터 한 달 넘도록 연락도 안 되고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도 해보았지만 엄마 본인이 가족들에게 행방을 알리고 싶지 않다 하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일에 대해 아빠가 시골 친가 가서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그 이사 가기로 했던 집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됐고 아빠도 아빠지만 저에게도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재산을 동원해서 30년 된 아파트를 떠나 깨끗하고 튼튼한 곳에서 노후 준비하겠다고 계약한 아파트였는데 그걸 팔아버렸다니요. 명의는 엄마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그쯤 엄마와 연락이 닿았는데 저도 그때는 그 부분밖에 알지 못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이건 엄마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전한지 그런 걱정이 먼저 들어 엄마와 간간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하는 얘기로는 아빠가 만나는 그 새신사의 번호를 엄마가 알고 있었는데 그 새신사가 엄마가 카톡으로 근황을 지켜보는 걸 알고 허구한 날 엄마를 저격하는 듯한 상태 메시지로 바꿔놓고 어디 놀러가면 자기 모습과 아빠의 신체인 손, 다리 등이 함께 찍힌 사진으로 바꿔놓는 등 그렇게 사람을 약올리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그랬습니다. 골프 치는 여자는 못 만나더라도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바람 피는 게 뭐 그리 잘하는 일이라고 카톡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약올리면서 초등학생도 안 할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엄마 지금 이러는 거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지만 아빠 책임이라고. 뭔 놈의 바람을 그렇게 피우냐고 말했더니 또 엄마의 흉을 보면서 자기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해서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미안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날씬하고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고 했었어도 바람을 피웠을 사람이라고. 아빠는 그냥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인정해라.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다 알게 되면서 커온 우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냐. 나는 연애도 또래들보다 늦게 시작했던 게 엄마처럼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엄마처럼 조질까봐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서 안 만난 거다. 그거 아냐. 여자로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슬프고 가엾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일은 가사일, 주말엔 아빠 밥을 챙기고 간간히 엄마랑 카톡으로 이야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어제
엄마가 아빠 회사로 보낸 소장이 도착했답니다. 소장은 아빠 내연녀인 세신사한테 보내졌고 엄마 변호사 측에서 아빠의 급여 관련 자료와 내연녀 세신사가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엔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아빠는 소장을 열어보았고 그 안엔 저와 엄마가 나눈 카톡 캡처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몰랐어요. 어제 집에 들어갈 때쯤 아빠한테 너가 내 딸이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둘이서 이렇게 역적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하 생략. 이렇게 우리 집안이 끝나는구나. 내 자랑스런 딸아 고맙다. 많은 걸 알게 돼서 고맙다. 너의 엄마한테 그대로 또 전하렴. 네 엄마가 살든 내가 살든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지켜보거라. 너의 뜻도 그러하다니 잘 지켜보길. 양아치 깡패도 아니고 이게 자식한테 할 소리입니까? 대충 오늘 아빠가 소장을 받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내용의 카톡을 보니 좀 뭔가 겁이 나서 집 들어가기 전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문제 생기면 연락 달라는 안내를 받은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엄마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도 맞고 아무래도 엄마의 마음에 조금 더 연민을 느꼈던 것도 맞고 이런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고집스럽고 여전한 아빠의 태도에 환멸을 느꼈던 것도 맞기에 그저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대충 너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고 믿었던 딸이라고 생각했던 네가 이렇게 엄마하고 작당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너로 인해 쫑이 나게 되었고 너가 이 상황을 이렇게 부추긴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와 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끝이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보라고 뉴스 잘 챙겨보길 바란다. 이 상황을 잘 모르는 동생을 주말에 오라고 해서 너의 만행과 너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알릴 것이다. 저와 동생도 사이가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닌데 그 관계 역시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해서 저에게 합니다. 이미 아빠는 술을 소주 2병이나 마신 상태였고 흥분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또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저의 신변을 위해 잠시 동안 집을 나와 생활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이것저것 조만간 알아볼 것이 많아질 것 같네요. 이 한 페이지에 지나간 10수년, 장장 2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은 담을 수 없고 아빠가 느끼고 있을 배신감과 분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오죽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이랬을까 하고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잘못은 없고 뻔뻔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두둔하는 모습에 저 또한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안위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 협박을 하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엄마와 저의 대안은 없을까요? 인연이 악연으로 변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밀과 거짓말, 그로 인해 깊어지는 상처들로 인해 한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족 모두 병들어가는 모습이 저 또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얼른 상황이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또 얼른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지난 30년의 세월, 외롭고 괴롭고 마음고생 많이 했던 세월은 뒤로하고 엄마가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엄마랑 여행 가는 것도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정말 단란한 모녀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추가,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상간녀의 몰상식한 행동이 컸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본인이 본처 행세를 하며 카톡 상태 메시지에 엄마를 저격하는 말들,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여편네. 가족들 다 버리고 가려거든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갈 것이지. 집 떠나면 개고생. 이 고비만 잘 넘기자. 벌써 3년.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엄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행동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도 이 미친 여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가슴이 떨려 일이 도저히 잡히지 않았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일단 엄마랑 계속 연락 중이고 엄마도 신변보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엄마도 저도 서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엄마보다 제가 아빠를 대면하며 생활하고 있기에 제 입장이 앞선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엄마 측 변호사님께도 이 상황을 전달하였고 변호사님의 충고, 제언으로는 소송이 길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빠와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그 심리적, 언어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이 있을 수 있으니 따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셔서 고려 중입니다. 엄마의 인생이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고, 엄마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찌 제가 엄마를 챙길 수 있었겠냐고 말해주셔서 서로 같이 운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두서없이 써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게 죄가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엄청 많다기보다는 돈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 없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대학 졸업하고 고생했다고 벤츠 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 번도 사치를 부린다던가 갑질한 적도 없고요. 부모님께서 항상 감사하면서 바르고 떳떳하게 살고 돈을 최고로 알고 살면 안 된다고,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대단한 건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아무튼 글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저는 지금 남편과 18살에 만나 10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저희 시댁은 가난해요. 아버님이 남편 학생 때 아프셔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재혼도 안 하시고 남편이랑 형님 키우셨고 남편이랑 형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 시작해서 같이 빚을 갚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이 24살쯤에 자기는 빚이 많아서 여유도 없고 돈도 못 모으고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고 저는 그런 거 보고 남편이랑 만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싫어져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고작 그런 이유라면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붙잡았고 28살에 제가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헤어지자고 했어요. 자기랑 결혼하면 제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고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왜 자기 같은 놈을 사랑해서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하는 거. 당신만큼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날 위해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하니깐 남편이 일주일 뒤에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프로포즈 해줬어요. 저희 남편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제가 아파하면 제일 많이 걱정해주고 작은 것도 저 먼저 챙겨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더 힘들어하고 제 얘기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던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정말 2년 동안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해주시고 혼주 가구 해주셨고 결혼할 때 쓰라고 3억 주셨어요. 항상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모은 돈까지 해서 5억이 있었네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달 안 돼서 제가 남편한테 빚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갚았고 6천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천 주면서 빚 갚으라고 했어요. 어머님 하루도 못 쉬고 일하셨고 형님도 졸업하자마자 일만 하면서 빚 갚는데 젊고 예쁜 20대 다 보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두 분께서 빚 갚는다고, 남편은 이제 결혼하니까 남편이 버는 돈 저희끼리 생활하는 데 쓰라고, 진작에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고 많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저 주신 돈이니까 쓰고 싶은데 쓰라고 하셨고 정말 감사했어요. 6천 주면서 어머님이랑 형님 하루도 못 쉬고 열심히 일만 하시고 예쁜 시절 보냈는데 이제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 형님도 형님 인생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드렸어요. 다들 정말 너무 고마워하셨고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저희한테 돈 부탁하신 적 없으시고 오히려 반찬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놀러 가면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이려고 하시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옛날부터 식당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 알아서 쓰고 모아서 남편 꿈 이루어 보라고 식비나 집에 돈 들어가는 건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공짜가 아니라 당신을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미안하면 그만큼 날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남편이 300을 버는데 한 달에 50 정도 자기 쓸 거 쓰고 저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고 외식할 때 쓰더라고요. 그리고 250을 꼬박 모아서 6천을 모았길래 제가 4천 더 주고 1억으로 식당 차렸어요. 저희 남편 2년을 하루도 안 쉬고 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전화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희가 술이 다 약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식당하고는 11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와서도 오늘 어땠는지 얘기해주고 저는 잘 있었는지 물어보고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리면 아침에 하려 했던 말 다 해줍니다. 너무 귀여워요. 월요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은 꼭 저랑 데이트해야 된다고 집에서 데이트하던가 당일로 여행을 갑니다. 참 행복해요. 문제는 남들이 남편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든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요. 어쩜 소문은 빠르고 남 얘기를 좋아하는지. 남편이 팔자가 좋다. 아내 인생에 빨대 꼽는다. 노력 하나 안 하고 부럽다. 저런 놈이 보험 노리고 아내에게 못된 짓 한다. 이런 식이에요. 저희 남편 편하게 산 적 없어요. 물론 집이랑 혼수를 저희 부모님이 해주셔서 여유로운 부분도 있지만 꿈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구랑 친구 남편들이랑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 먼저 음식 덜어주고 새우도 몇 개 까서 접시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근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노예처럼 저러는 거 웃기지 않냐고. 자존심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돈으로 남편 잡으면 좋냐고. 역시 돈이 제일 좋아 이러더라고요. 여자친구나 아내 있으신 분들 중에 음식 덜어주고 새우 까주는 사람 없어요? 저 그냥 남편한테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남편이 고기 굽고 있으면 쌈 싸주고 밥 챙겨주고 옆에서 다 해줘요. 집안일도 청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아주머니를 부르지만 제가 신경 써서 하고요. 쓰레기는 남편이 버리고 같이 밥 먹으면 요리는 제가 다 하고 남편이 설거지 해주고 그냥 다 같이 해요. 저희가 욕먹을 짓을 했나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남편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화내면 제가 욕먹을까봐 화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화내고 뭐라 하고 바로 지보고 다 차단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있다고 친한 애들은 안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나 안 친한 애들은 뒤에서 말을 많이 했어요. 밥 안 산다고 있는 애들이 더 한다고 욕먹었고 생일 때 선물을 줘도 있는 애들이 이런 선물 주냐고 욕먹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냈는데 이젠 남편까지 잘못도 없이 욕을 먹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을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냥 남편이랑 행복하고 싶고 저희 인생에 신경을 꺼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무리 신경을 꺼도 이런 얘기는 계속 들리고 사람들을 쳐내도 끝이 없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 엄청 좋아하세요. 사람이 바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이 깊고
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좀 많이 아파서 4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남편 하루도 안 쉬고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와서 옆에 있어줬고요. 점심때 영상통화에서 밥은 먹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고 챙겨줬어요. 그거 보고 엄마가 저 외롭게는 만들지 않겠구나 했대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9살 미혼 여자입니다. 글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가족 관계는 아버지, 이복 오빠 2명, 저 이렇게입니다. 이복 오빠 중 둘째 오빠는 결혼을 하여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고 첫째 오빠의 경우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인이 있는 상태이며 동거녀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올 3월 중순 아버지께서 호흡곤란 증세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연명치료는 전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자녀들이 환자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1인실로 옮겨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인실로 옮기면서 저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저는 급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종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들어갔던 입사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먹고 자고 병간호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제 사비 탈탈 털어서 아버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사다 드리고 나름 열심히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의 독박으로 병간호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둘째 오빠의 경우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오빠의 경우 병원과 집의 거리가 약 40분 정도였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자차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병원에 와서 자기가 병간호 하겠다고 저더러 집에 갔다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제가 먼저 집에 좀 가서 고양이 밥도 좀 주고 집도 치우고 와야겠다 얘기를 해서 간 거지. 힘들지, 고생이 많다, 좀 쉬고 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하고 와서 힘들다는 얘기만 해서 나중에는 짜증이 다 나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 혼자 차 타고 돌아다닐 정도는 되었습니다. 아버지 퇴원 후 저는 직장을 구하기 애매해서 유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알바를 하며 아버지 항암 치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 기존에 치료받던 항암제 내성으로 인해 약을 바꿨는데 설상가상으로 종양 크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숨쉬기 힘들어해 급하게 다시 입원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10회 받고 상황 봐서 2차 항암 치료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엔 보호자가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운 좋게 입사 대기 중이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 기차 타고 병원에 가서 잠깐이라도 아버지 얼굴 보고 오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전에 깜빡깜빡하는 수준의 건망증은 있었지만 치매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2회 후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그 이후에는 아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치매 검사도 받아보고 암이 뇌로 전이되었나 CT도 찍어봤습니다. 다행히 뇌전이는 없었고 치매의 경우 현재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치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치매와 선망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입사한 지 5일 차에 저는 1순위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출근해서 사정 설명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내려가는 길에 다른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아무래도 너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니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느냐. 오빠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지금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오빠들 상황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게 가족인가 싶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옆에 있어 드리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좀 씻고 싶어서 숙박업소에 가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호자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 설명을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보호자한테 전화해보겠다 해서 첫째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아는 동생들이랑 마지막이라 술을 마셔야 한다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 이랬더니 너 술 마셨냐? 너까지 왜 이러냐?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하길래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바로 수긍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라고 하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냥 끊어버리고 화 좀 식히고 바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용돈도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기구도 얘기하면 택배로라도 시켜드렸습니다. 나머지 오빠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건데 저런 대답이 나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와중에 아버지는 저한테 화랑 짜증내는 횟수가 늘어서 저도 너무 힘든데 병원에서 전화는 계속 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 더 힘들고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가족이랑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힘든 걸 티를 안 내서 모르는 건가? 손목이라도 그어서 보여줘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의 저를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현재 다시 취업한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고 오빠들에게 오는 연락 모두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이런 힘든 마음을 얘기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라도 털어놓으면 괜찮을까 해서 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조언해 주실 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 아버지 병명은 폐암이고 현재 받고 있는 항암 치료는 사실상 여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는 2명이지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얘기하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 힘들 때만 찾는 것 같아서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얘기하는 식입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감당이 잘 안 돼서 여기에라도 글 써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 멘탈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전 아직 미혼이고 올해 30살이에요. 남자친구와는 26살 때 만나 학창시절, 취준시절, 사회초년생 시절 등 모두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랑꾼이었어요. 저 때문에 원래도 몇 없었지만 여사친 관계 다 끊고 친구들 만남보다 저와의 만남에 올인했고요. 애정 표현, 사랑 표현 끔찍하게 해줬습니다. 5년간 거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어요. 저도 5년 동안 한결같이 남자친구를 사랑해줬고 애정 표현도 똑같이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5년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사실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서로 힘든 시기만 함께 하다 보니 서로가 예민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2번 정도 헤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2주 안에 다시 합쳤지만요. 그래도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자주 보는 걸 좋아해서 자주 만나며 사랑과 정을 키워갔어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래 성향이 저에게 약간 집착이 있는 성향이었어서 제 친구 관계도 거의 끊었고 서로에게 올인했었는데요. 남친이 연애 초 유학생이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사친과 둘이 술을 먹는다거나 클럽 가서 친구들과 즐긴 적이 있어 그 후로 신뢰가 조금 깨졌고 저도 집착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도 서로 비슷해서 잘 만나다가 작년 말 남친이 먼저 취업, 기존 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다른 분야로 전직해서 새로 취업했습니다. 남친이 하는 일이 디자인 관련이라 여자가 좀 더 많은 회사였지만 항상 연락 잘 되고 사진 보내주고 하면서 제가 걱정하지 않게끔 항상 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취업을 해서 같이 직장을 다니며 서로 잘 만났는데요. 몇 달 전 조금 문란하게 노는 친구와 남자친구가 둘이 술을 먹고 연락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 그걸로 싸우고 잠깐 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지고 다시 만난 뒤로부터 뭔가 그 전 같은 적극적인 열정이나 애정, 그런 게 약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받아왔었는데 그냥 싸웠다 화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별탈 없이 무던하게 지내고 있던 와중에 얼마 전 남친의 바람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갑자기 회식이 잦아졌는데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3인 이상 집합금지가 됐는데도 월요일 회식, 수요일 회식이라길래 별 생각 없다가 갑자기 진짜 그냥 느낌이 너무 쎄해서 남자친구 직장 근처로 퇴근하고 갔더니 웬걸 술집에 여자랑 둘이 떡하니 창가 자리에서 술 마시고 저한테 하던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턱을 괴고선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머리를 넘겨주고 볼을 만지고 나와서는 손잡고 둘이 담배 한 대 피더니 집에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덮칠까 생각했지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 일단 집으로 왔고요. 그 후로 정말 1분 1초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주 주말에 바람에 대해 대화를 했고 처음엔 발뺌했지만 결국 인정하고 대충 얘기했습니다. 바람 핀 걸 본 며칠 전 남자친구가 3인 이상 금지일 때 회식을 또 한다고 해서 제가 누구랑 먹고 있는지 보자고 장난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의심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 싫었다고 하며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싸운 걸 계기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여자 불러서 술 한잔 했대요. 근데 자기가 실수했다 생각했고 절대 그러지 말자고 다시 마음 다잡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니까 같은 회사 사람이고 이전 프로젝트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걸 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그 여자는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네요. 그 여자도 제 존재를 알고 있다고 했고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고 다시 안 그러기로 얘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서로 더 잘하며 알콩달콩 지내다가 제가 또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 엄청 울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잘할 거고 그럴 일 평생 없을 거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번 주 화요일에 갑자기 미적지근하게 대하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냥 자기가 요즘 다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저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즘 번아웃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지쳤다기에 내버려 두려고요. 근데 제 핸드폰에 남친 이메일이 연동돼 있어서 메일을 봤더니 호텔 예약 내역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여자랑 호캉스를 가기로 한 건지 뭔지. 심지어 저랑 3주 전에 놀러 갔던 호텔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랑 벌써 거기까지 간 건지. 제가 봤던 때가 둘이 처음 만났던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바람 사실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봤고 저랑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3주 만에 호텔까지 예약할 정도로 쓰레기라고 주위에서 말하는데 저는 계속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 그래. 마음이 그 전에 떴는데 나랑 헤어지기는 싫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바람이 났구나. 그럴 수 있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카톡 하나가 와 있는데 저에게 끝내자고 하는 카톡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제가 잘못해서 바람난 것 같고 그냥 저한테 잘해줄 때 뭐라고 그만할 걸, 좀 더 이해해줄 걸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만 되고 바람 평생 안 필 사랑꾼이 제가 잘못해서 바람 핀 것 같고 그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바람 당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있긴 할까요? 전 이제 누굴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죄책감만 들고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고 그런 생각만 들어요. 바람핀 그 사람이 나쁜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싶은데 그 여자 연락처도 저에게 있고 회사 게시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라도 복수를 해야 할까요? 너무 분하고 배신감이 들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